안녕하세요. 뚝따라라따 뚝딱딱 뚝딱아 뚝딱이 아빠 김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드림업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드림업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 프로그램만 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뽀뽀뽀, 야유월이다, 모두 즐겁게, 모여라 꿈동산, 파란마음 하얀마음, 그리고 딩동댕 유치원, 그리고 모여라 딩동댕, 거기까지 약 30년을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웃고 까불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전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모여라 딩동댕 번개 파워, 이 프로그램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8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이라고 요즘에 드라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K가 고대, Y가 연대, S가 서정대학교. 네, 거기 유아교육과 정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족들에게 힐링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팔당의 커피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못 웃겨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경규 씨, 이용식 씨, 이주일 선배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에도 진짜 웃겼어요. 예를 들면 제가 커피 한 잔 가져와, 안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주일 선배 같은 경우는 커피 심부름 시킬 때도 야, 커피가 말했다 야,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하고 한 5년을 했는데 저는 이분들을 웃겨준 적이 없어요. 이건 내가 능력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 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하지만 잘 제가 정제해 놓은 이 재미스러운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하자, 그런 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린이 프로로 왔을 때 실은 수입이 한 8분의 1 정도는 줄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냥 어린이 프로를 하게 된 게 벽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글이 생각나는데, 두 갈래 길이 있었다. 한 갈래 길은 많은 사람이 다닌 길이고, 한 갈래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나는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가는 것만큼 뒤에 따라온 사람은 쉬울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척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신저 역할, 전도사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동을 한 거죠. 그것이 벌써 한 30년이 됐네요. 대한민국의 의미이기도 해요. 제가 그 당시에 미키 프렌드들, 미키 마우스 많은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캐릭터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로얄티를 제가 알기로도 거의 한 1년에 몇백억씩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키 마우스 번역을 하면 쥐새끼예요. 이 절대적으로 쥐새끼가 우리 아이들 정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걸 만듭시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모든 제작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고유의 전통의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또 나쁜 아빠들 많잖아요. 좋은 아빠 나와라 뚝딱. 엄마가 없는 친구들은 엄마 나와라 뚝딱. 아빠가 없는 사람은 아빠 나와라 뚝딱. 그래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귀여운 장난꾸러기 뚝딱이가 탄생했죠. 그런데 이제 뚝딱이가 탄생하고 보니 제가 MC인데 뚝딱이가 주인공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뚝딱이 혼자만 출연하면 결손가정이다. 그래서 뚝딱이 아빠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럼 누가 하죠? 그래서 그건 그냥 어렵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뚝딱이 아빠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런 게 벌써 25년이 훌렁 지났어요. 빠르지요. 그 다음에 EBS에서 뚝딱이 성공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탄생한 게 뿡뿡이. 뿡뿡이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뽀로로, 그 다음에 폴리, 지금 번개맨, 이렇게 이제 쫙 해서 지금은 되레 우리 캐릭터가 해외에 수출하고 있죠. 우리 번개맨도 중국에서 로얄티를 EBS에 주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에 탄생한 뚝딱이가 전국 노래자랑에 송이 아저씨가 있다면 대한민국 캐릭터 시장에는 뚝딱이가 있었구나. 그걸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영향을 받은 건 첫 번째 행동하는 그 넓이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변화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담배는 입에 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과자, 음료, 이건 제가 거의 안 먹다시피 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어린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아이들 보내면서 과자 먹고 막 음료 마시고 이러다 보면 내가 뚱뚱해지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저를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즘 아이들이 그 아토피 피부에 나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주는 이게 부정적인 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정제가 됐고, 그리고 뭐 술도 그래서 거의 뭐 그냥 일주일에 뭐 조금 피순환만 위해서 그 정도 뭐 맥주 한두 잔, 요 정도면 끝이고. 그래서 어떤 습관이 굉장히 좀 정갈해졌어요. 제 생활 습관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 도시락을 하나씩을 꼭 싸가지고 다녀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고. 그것이 제 건강도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제가 좋다는 걸 아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좋은 선물. 제가 에너지가 좋아야지, 안 아파야지 아이들이 저를 끝까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변화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전에는 제가 솔직한 예로 아이들의 어린이들에서 관심이 좀 없었죠.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고 내가 여기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린이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난 아이만 내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지구상의 모든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다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래서 주변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죠. 그런 것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콘텐츠가 나온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많은 놀거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콘텐츠가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발전이 되면 될수록 저는 영유아들에게 손해예요. 왜? 아무리 모니터를 통해서 인지, 1 더하기 1은 2여요. 이거를 내가 배워도 모니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기간은 영국 박사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8개월 이상 유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를 통한 건 어때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인지가. 그럼 뭐가 오래 기억 남느냐? 모니터를 통해서는 음악 소리하고 풍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뭐 운명 같은 걸 해놓고 거기다가 유럽 풍경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건 오래 남아요. 그런데 거기에 1 더하기 1은 2야. 그리고 1919, 1919년 3.1절이 일어난 거야.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모니터를 통해서 아무리 내가 오래 기억하고 싶어도 8개월이면 다 사라진대요. 그런데 영유아 때부터 왜 그쪽에 발달된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냐 이거죠. 아이들은요, 놀이에요, 놀이. 그래서 누리과정에서도 초등학교 전까지는 한글도 가르치지 말고 영어 알파벳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말로 해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학생 수가 40명인데 40등, 꼴등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검판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이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지요. 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부모님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얘기한 바로 3가지 이론이에요. 첫 번째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번복이에요. 두 번째, 부모가 자식에 대한 번복이에요.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 적어놨네. 세 번째는 번복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쇼 스타디, 공부하는 쇼를 해야 돼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볼 때 1초 전에 책을 보고 계세요. 지나가면 덮어. 이거를 19년 하시면 아이 정말 공부 잘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걸 조사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신문을 매일 보든지 매일 가계부를 정리하든지 책을 보는 그런 가족 아이들은 킨더가든,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잘한대요. 엄마는 책을 계속 봤는데 아빠는 꽐라예요. 이런 집에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게 된대요. 그런데 엄마는 매일 이랬어요. 이랬어요. 아빠는 핸드폰 보고, 신문 보고, 가계부 정리하고 그래서 책과 항상 같이 했어요. 이런 집의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게 된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 보는 데서 공부하는 걸 한 번도 안 보여준, 보여줘도 정말 문학적인 용어로 컸딱지만큼 보여준 그런 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탤런트 영화배우 전지현하고 사귀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운동 잘하는 아이로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아이에게 전이가 되거든요. 이제 쉬워졌죠. 우리 아이가 돈 버는 걸 정말 잘하게 하고 싶다. 그럼 매일 아이 보는 데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이걸 세는 거예요. 매일 돈 계산하고 아이한테 숫자 가르쳐주고 돈 관리해주고 돈 계산해주고,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 사업으로서 성공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은 누구에게 달렸냐? 부모 학위 나름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오랫동안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가 어느 순간을 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오랫동안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랑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됩니다. 바다는 지구상의 모든 물을 다 어우릅니다.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선생님의 웃음소리, 원장님의 웃음소리, 엄마 아빠의 웃음소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웃음소리, 이거를 모두 모아서 바다와 같은 웃음이 가득한 그런 지구가 되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발이 허옇게 됐을 때도 이야기 할아버지로 남아서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도 해주고 요즘 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아이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저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아이는, 지구상의 모든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다. 내가 낳은 아이다. 이렇게 외쳐보시고 앞으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도 내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쿨존에 가면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지만 참 저 내가 낳은 아이지. 그러면서 일단 멈추게 되고, 그리고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렇게 배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훨씬 서로가 아이들이 웃음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품앗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몽길 16자 등장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산악인이 있어요. 그 친구가 히말라야를 갔다 오면 저한테 와서 허그를 하면서 기운을 저한테 줍니다. 히말라야의 맑고 정제된 기운을 선물한다고 그러면서 찌 이럽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뭔 뜻인지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느낍니다. 아이들은
적금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귀담아 들으세요. 아이들은 표현을 못하지만 선생님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정성을 쏟아준 걸 그걸 적금을 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개그맨을 하다가 어린이 쪽에 왔을 때 수입이 8분의 1로 줄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참고 아이들의 권리, 행복, 꿈을 위해서 칼럼도 쓰고 방송에 나가서 아빠가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또 아빠가 놀아줘야 된다. 엄마 아빠가 아이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의 발달 과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많은 칼럼과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아이들이 적금을 해서 15년이 넘은 다음부터 저에게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선물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동학 박사학위를 하게 했어요. 두 번째,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때 당시 저를 다 바보라고 했던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다 잘렸더라고요. 저만 하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를 보세요. 세월호를 저는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선장이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야, 애들 바글바글한데 네가 운전할래? 네가 할래? 네가 해 그냥. 그래서 하고 그 사람은 파자마 바람으로 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날만 청소년들을 무시했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오랜 동안 무시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장과 그런 생각을 가진 제도에 의해서 벌을 준 거예요. 그 이후로 보세요. 배에서 그런 참사는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그 아이들의 숭고한 그 죽음이 그게 바로 뭐예요? 적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도 믿으시고 아이들이 표현을 못한다고 이 아이가 나에게 주는 게 없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은 주든지 대화를 못하든지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적금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 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힘듭니다. 자기 아이도 2시간 이상 보기 힘든데 정말 자기 아이가 정말 내가 낳지 않는 아이를 8시간, 10시간 이렇게 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우리 영유아 선생님들 사랑해요. 네, 오늘 모처럼 지나간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아이들 사랑하는 것만큼 드림업 정말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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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꾹꾹